나의 인생을 바꾼 불법 개조. 그날 밤의 결심이 해군 역사를 뒤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36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선박 기계장치 정비사로 해군 함정의 동력 전달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19년 어느 밤, 저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격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개조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해군 함정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려는 혁신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해군의 여러 함정에서 프로펠러 샤프트의 진동과 소음을 관찰하며 이들이 설계도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프로펠러 바로 앞에 위치한 샤프트 지지대가 물 흐름을 방해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이었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해군 설계안에 따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함정들은 독일 잠수함을 쫓아잡기엔 속도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많은 동맹 상선들이 침몰하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위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사의 부재와 월요일까지 예정된 검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의 야간 근무 조명의 아래에서 저는 규정을 어기고 직접 설계한 새 프로펠러 샤프트 지지대 구조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계는 저의 수년간 연구와 직접 제작한 소형 모형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함정은 진수 후 첫 항해에서 침몰할 수 있었고 저는 군법에 의해 회부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 함정들의 속도와 효율성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었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용접 토치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기존의 샤프트 지지대를 절단하고 새로 설계한 부품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장착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제 안에선 오히려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아침 근무조가 출근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저 혼자 알던 이 작은 반란이 곧 해군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사실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용접선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의 결정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절박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는 김민준, 경상남도 통영에서 자란 36살의 선박 기계장치 정비사입니다. 제 인생은 바다와 기계 사이에서 흐르는 소리와 진동을 이해하는 데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리들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설계가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태평양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잠수함 전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의 잠수함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 상선과 군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는 기존 구축함들의 속도가 잠수함을 추격하기에 부족하다는 보고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정해진 설계대로 제작된 함정들은 최고 속도가 제한됐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그 속도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설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엄격한 지침만을 내렸습니다. 저와 같은 현장 기술자의 목소리는 무시당했고 제가 제안한 개선책은 번번이 서류상에서 묵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해군 함정의 동력 전달 장치를 오랫동안 연구하며 프로펠러 바로 앞에 위치한 지지대가 물의 흐름을 막아 속도와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도 최대 속도가 두세 노트는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잠수함을 추격해 격침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설계도와는 완전히 달랐기에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저는 규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상사가 없고 군의 검사도 한참 후에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샤프트 지지대를 절단하며 모든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조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소 안은 차가운 공기와 불빛이 교차하는 공간이었고 손에 쥔 용접 토치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처럼 제 마음도 작은 희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르다. 잠수함을 잡을 수 있다.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저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함정을 빠르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채 제 손에 달린 이 작은 불꽃이 해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작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바뀐 설계대로 설치된 샤프트 지지대는 기존보다 훨씬 유선형으로 다듬어져 있었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도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 운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멀리 있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한 정비공이 아닌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날 밤의 불법 개조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절박한 현실이 맞물린 결과였다. 저는 김민준,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선박 기계장치 정비사로 해군 함정들의 동력 전달 장치를 유지보수하며 12년째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직접 눈과 손으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차례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설계 변경 불가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최근 몇 년간 잠수함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신형 잠수함들은 속도가 빨라서 우리의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추격에 실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부산항을 출발해 동중국해를 순찰하는 호위함들이 목표 잠수함을 포착해도 속도 부족으로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해군의 작전 효율을 떨어뜨렸고 상선과 군함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우리 함정의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지하는 구조물, 즉 샤프트 스트럿에 있었습니다. 기존 설계는 이 지지대를 프로펠러 바로 앞에 배치해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그 위치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프로펠러 효율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속도는 설계된 최대 속도보다 한참 낮았고 연료 소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년간 연구했고 비공식적으로 만든 설계도와 모형 실험을 통해 새 지지대 위치와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본부와 설계 당국은 전통적인 설계 원칙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직접 겪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조선소 야간 근무 시간과 상사의 부재, 그리고 월요일까지 예정된 점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몰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샤프트 지지대를 하나씩 절단해내고 제가 설계한 새로운 지지대를 용접해 나갔습니다. 작업은 매우 위험했고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조선소의 어둠 속에서 저는 과거의 여러 실패와 무시당한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우리 해군의 미래를 바꾸는 혁명임을 알았습니다. 일본 해군 잠수함을 추격하는 속도를 단 몇 노트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설계 변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은 새벽 4시가 되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샤프트 지지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최대 속도와 연료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이 설계가 실패한다면 조선소와 군 당국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저 역시 군법회의에 회부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우리 해군의 함정들이 한층 더 빠르고 강력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시험 운항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혁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머지않아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36살의 선박 기계장치 정비사인 저는 통영 근처 해군 조선소에서 일하며 평소 느껴온 한계를 넘기 위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계도와 규정에 묶여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문제를 바꾸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잠수함에게 쫓기던 우리 함정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직접 손을 대기로 한 것이죠. 조선소의 3번 도크에는 우리 해군의 최신 호위함인 청룡호가 절반 정도 건조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근무조의 희미한 조명 아래 함정의 거대한 몸체가 어둠 속에 드러나 있었고 저는 프로펠러 샤프트 주변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존의 프로펠러 지지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해 속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이었죠. 공식 설계도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시했지만 저는 그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제 계산과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위치와 형태를 바꾸면 저항이 줄어들고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용접 토치를 손에 든 채 저는 먼저 기존의 지지대를 조심스레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과 불꽃이 섞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절단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변화를 허락하지 않았고 만약 발각된다면 저는 즉시 군법회의에 회부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보다 더 큰 것은 우리 해군 함정들이 겪는 속도의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저는 오늘 밤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용접을 하며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좌절과 무시당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계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제가 만든 모형 실험 결과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증명할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땀방울이 흘렀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청룡호가 진수될 때 그 속도는 이전과 전혀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4시가 다가오자 작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저의 설계대로 설치된 새로운 지지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선형으로 다듬어져 있었고 위치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 운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모든 위험과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고 이 작은 반란이 해군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혁신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곧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새벽녘, 제가 마무리한 청룡호의 프로펠러 샤프트 지지대 개조 작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김민준, 저는 그날 밤 작업을 끝내고도 한참을 조선소 한켠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개조가 우리 해군 함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아오고 새벽 근무조가 교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업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누군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곧 현장 감독인 이재훈 중령이 도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엄격하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제게는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이 중령은 프로펠러 샤프트 근처를 살피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정확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청룡호는 진수식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점검 책임자는 해군 기술장교인 박성민 대위였습니다. 그는 평소 설계도에 충실한 안전주의자였지만 이번 개조에 대해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법 개조는 철저히 감춰졌고 오직 저와 몇몇만이 진짜 설계 변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룡호의 첫 시험 운항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계장치 정비사로서 함정에 탑승해 직접 운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 속도가 향상된다면 그 변화는 곧바로 실전에서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시험 운항은 점차 속도를 올리며 진행되었고 기존 호위함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속도까지 도달하는 순간 함정 전체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호는 설계 속도를 훌쩍 뛰어넘어 무려 26노트에 가까운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 해군 호위함 중 최고 기록이었고 기존 설계대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시험 운항을 지켜본 해군 관계자들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성민 대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함정 상태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곧 내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군 본부는 청룡호의 비정상적인 속도 상승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심 떨렸지만 이 변화가 우리 해군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저의 불법 개조가 결국 우리 해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사건이 곧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룡호의 속도 기록과 개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군 내부의 권력 다툼과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청룡호의 시험 운항 결과는 충격적이면서도 믿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저는 김민준, 평범한 선박 기계장치 정비사로서 감히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개조를 감행한 장본인이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 해군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었습니다. 함정은 설계 속도보다 적어도 2노트나 빠른 속도를 기록했고 연료 효율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설계 변경이, 그것도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군 당국이 이 불법 개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즉각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이 성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청룡호의 속도 향상이 가져올 파장도 걱정되었습니다. 해군 내에서는 전통적인 설계 원칙을 고수하는 세력이 강했기에 저 같은 평범한 정비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반드시 해군 설계국과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있었고 이를 무시한 제 행동은 도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해군 조직 내에서 큰 충돌이 불가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개조가 해군 함정의 속도를 높여 잠수함 추격 성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존 호위함들이 잠수함을 쫓아가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상황에서 청룡호의 속도는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해군의 미래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깊게 생각했던 것은 만약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부와 그것을 무시하고 실행한 저 사이에 분명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날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그 희생자가 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나은 해군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음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청룡호의 변화가 단순히 한 척의 함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군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개조가 불러올 대변역의 서막이었고, 저는 그 변역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청룡호 속도 향상의 소식이 해군 내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저는 평범한 정비사의 위치를 넘어 전례 없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기술자와 장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정도 속도가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오갔지만 곧 그 질문들은 의심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박성민 대위가 저를 조용한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청룡호의 프로펠러 개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는 듯했고 그날부터 감시와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군 본부에서는 비밀리에 청룡호 개조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누군가가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정황을 포착했고 내부 고발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숨쉴 공간을 잃어갔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의심했고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소 내부에 숨어있던 경쟁 세력이 청룡호 개조 사실을 군 상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전통적인 설계와 절차를 무시한 제 행동이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발은 곧 군법회의 절차 개시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반전은 조사 과정에서 청룡호의 속도 향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계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설계 변경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해군 기술진들은 개조된 프로펠러 샤프트 지지대가 물의 저항을 현저히 줄였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이는 기존 설계의 근본적 결함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제 불법 개조가 해군 기술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인정과 동시에 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위험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미래를 위한 변혁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배신도 마음 한 구석에서 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조사와 군법회의 절차가 진행되던 가운데 저는 김민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청룡호의 불법 개조 사실이 공개되자 해군 내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었지만 규정을 어긴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저를 비난했고 몇몇 동료들은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부 관리들은 저를 위험한 반항아로 낙인 찍으려 했고 저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재훈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소 감독으로서 저의 불법 개조를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고 은밀히 그 결과를 지켜본 인물입니다.
이 중령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한 일은 분명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희망을 느꼈지만 그 역시 내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중령은 비공식적으로 청룡호 개조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군 고위층 일부에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설계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민준 씨의 설계 변경이 해군 함정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고 공개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 비밀 자료였습니다. 한편 군법회의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가까웠던 몇몇 동료들은 저를 지지하며 김민준 개조안의 중요성과 혁신성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경험이 쌓인 정비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행위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어 해군 내에서 기술 혁신과 규정 준수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 유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의 행동을 반역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앞으로 닥칠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 싸움이 해군 문화와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룡호 사건은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해군 조직 전체의 혁신과 보수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반전과 극적인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룡호 사건은 해군 내부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저 김민준은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개조가 아니라 해군의 근본적인 설계 철학을 뒤흔든 혁명적인 변화였기에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갔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파와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보파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렬해졌고 해군 전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감행한 개조가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의 결과임이 밝혀지자 일부 장성들은 이를 기술혁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대로라면 우리 함대는 잠수함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개조 설계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이들은 규정을 무시한 행위는 군기문란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충돌은 해군 내 권력 다툼으로까지 번졌고 저의 운명은 점점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해군 최고위층까지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그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청룡호 개조 설계의 진위와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이 조사단은 해군 내외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철저한 기술 분석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설계한 프로펠러 샤프트 지지대는 기존 설계보다 70% 이상 물 흐름의 저항을 줄였고 이로 인해 함정의 속도는 평균 2에서 3노트 이상 상승했으며 연료 효율도 10% 가까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해군 함정 설계 역사상 획기적인 발견이었고 기존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해군 기술자들의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술적 성과와는 별개로 저는 여전히 규정 위반과 불법 개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군법회의가 임박했고
저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군 문화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현장 경험과 실용적 지식이 공식 설계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해군은 혁신을 장려하는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호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권위와 전통에 도전한 개인의 용기와 집념이 어떻게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의 불씨를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절정에 달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는 더 큰 비밀과 반전,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룡호 사건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저는 평범한 정비사에서 해군 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군법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해군 내부에서는 저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제 혁신이 해군 전력 강화의 열쇠라며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해군 최고위층까지 번져나갔고 결국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긴 논의 끝에 저에 대한 군법회의를 잠정 중단하고 청룡호 개조 설계를 공식 채택하는 대신 저를 기술 고문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였고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정비사였지만 제 손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해군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청룡호 개조 설계는 모든 신조 호위함과 구축함에 적용되었고 해군 함정들의 속도와 연료 효율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본과 다른 적국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우리 해군의 전략적 위상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1943년 초에 기술 장교로 진급했고 해군 설계국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친구였던 몇몇 동료가 배신했고 조직 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혁신의 대가를 치르며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실용적 경험과 현장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했고 해군 문화의 깊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해군은 민준 개조라 불리는 이 설계 원칙을 기본 설계로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해군 기술자와 장교들은 제가 남긴 유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규칙과 권위를 뛰어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한 개인의 용기와 집념에 대한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청룡호 개조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를 돕거나 혹은 배신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혁신이 이후 해군 내부의 권력 구조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 뒷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는 혁신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진 복잡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저 김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도 이 혁신이 해군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함께 찾아오며, 때로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과 토론이 시작될 차례입니다.